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채널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매일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와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도 시장에 네. 또 파란불을 켜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내 종목을 지금 팔아야 하나 보유해야 하나 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또는 유튜브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고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시장 전략에 대해서 여쭤봐야겠죠. 네. 일단은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의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문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손현호 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네.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2006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아마 정말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단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마냥 즐거운 뉴스는 아니지만 네. 어떤 주식 경력이 6개월 이상 넘어가거나 어떤 시장의 하락장을 한두 번 이상 겪어보신 분들께서 좀 반등의 시그널로 판단하시는 몇 가지 투자 원칙이 있으실 텐데 저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이 어떤 갭으로 움직인다든가 동시효과의 외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반대매매 뉴스가 2번 이상 나왔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PBR이 0.8배, 0.9배니까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반등의 서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반등의 한 50에서 70% 위치까지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시장 브리핑은 앵커님께서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일봉이랑 분봉 봤을 때 갭으로 가라앉아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유동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의 외인과 기관이 점진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전자의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낙폭이 크게 발생했지만 거의 12시, 11시 반 12시부터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도 동시호가 진입 전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 매도였는데 순 매수로 전환되면서 어떤 사실 외국인과 기관도 시장의 방향성을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그들은 좀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을 운용합니다. 매도한 자금의 10에서 20%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를지언정 좀 매수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좀 반등의 서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 매매 뉴스가 한 4일 전에 한번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역대 최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PBR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이제 매수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매수 비중을 최대 20%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한 6에서 7%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격대, 낙폭과다 일어났으니까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데 상승 수급이 돌기 위해서는 이 요건이 조금 충족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비중을 더 키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소 이런 뉴스가 아쉽고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좀 아쉽지만 조금 여유적인 현금을 갖고 바닥을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 시그널이 점점 더 다가오지 않을까. 그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기다려보자. 일단 현금 확보를 해놓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럼 조범수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반대 매매 물량이 증시 하락을 조금 더 부추길 수도 있거든요. 추가적인 하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팀장님? 뭐 이제 이쯤 오면은 추가적인 하락 나와도 이제는 묻지 말고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께도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시장이 지금
이 하락세를 이어간 기간이 혹시 얼마나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체감적으로는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오래된 것 같으시다고요? 네. 지금 아마 8월 고점 이후로부터 한 3개월가량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오래됐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는 이번에 전쟁이 아마 발발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하락의 마무리 구간에서는 이런 공포적인 이제 투매 내지는 반대 매매 현상이 항상 빚어지고는 하다 보니까 지금 구간이 어찌 보면은 해소만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좀 다시 불거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유가겠죠. 근데 다만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앞선 구간에서도 한번 발 맞춰 봤을 때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했을 때는 주식이 왜 올라갔습니까? 전쟁 지금 이 전쟁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감을 가져오곤 있지만 한 가지라도 좀 어느 정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법한 긍정적인 뉴스가 터져 나온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내지는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만 봤을 때는 외국인 창구 쪽에서 매도가 최근에 안 나온 지 한 2거래일 정도 가량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며칠 전에 TSMC 실적 발표를 먼저 토대로 반도체들의 선행적인 좀 좋은 흐름이 먼저 예견되고 있는 구간에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도 차차 TSMC 이후로도 엔비디아 혹은 국내주에서는 SK하이닉스 등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호재권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게 있으면은 조정도 나와야 합니다. 지금 한번 이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화면 보시면은 네.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포지수죠. 흔히. 네. 지금 공포지수가 지금 29. 네, 그래도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이네요. 최근에 가장 많이 공포에 질려 있었던 부분이 33. 1년 전에는 39 정도였네요. 지금 현재 구간이 상당히 많이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시장을 장기간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많이 배우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이 더 딥, 공포에 매수해라. 물론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좀 전략을 저는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로봇주, AI주 이런 종목 뭐 추가 매수를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말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개별 매매, 개별 이슈가 붙기 전보다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수물, ETF 상품을 선행적으로 접근을 해볼 거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선행적으로 찾아오는 반도체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집중해 볼 것이냐. 어찌 보면은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연관 지어 보면은 참 뭐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들 좀 주목을 해 보시고 아직 중소형주는 천천히 좀 접근을 해야 될 단계다. 좀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국내 증시가 개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장세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 주 실적 시는 이제 기대를 걸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말씀하신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맞아요. LG 그룹주도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요.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강훈인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나 실적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앞서 이제 조범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TSMC CEO도 이제 뭐 반도체 디램과 관련해서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올 악재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시작으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대감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셀사를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셀사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출하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으로 이런 목표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리튬에 대한 공급이 좀 과잉이 됐기 때문에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말 혹은 이제 연초부터 내년 초부터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 이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접근해 봐도 좋지 않을까. 특히 셀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런 양극재 위주에서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갔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셀사 관련해서도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LG 그룹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조 정도를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워낙 과거서부터 안정적인 실적을 좀 꾸준히 유지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역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 부담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네. 눈여겨볼 만한 저가에서 할 만한 좀 기업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이러한 실적 말고도 최근에 이제 게임주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특히나 뭐 데브시스터즈, 뭐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좀 네.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 이제 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가 되었는지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게임주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뭐 여러 가지 광고상에서 보면 지금 미래 사회가 그렇게 일자리를 얻기가 충분치 않은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회가 플랫폼화 돼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면 결국은 이제 이 게임 세상이 좀 펼쳐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고사양화도 우리가 흔히 아는 롤플레잉 게임들의 어떤 그래픽 때문이거든요. 이게 사실 전화를 받고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이만큼의 고사양화된 스마트폰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진짜 PC 수준의 고사양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게임 세상, 즉 앞으로 펼쳐질 모바일 게임 세상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타보시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페이 투 윈 방식이었어요.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게임의 세대가 좀 바뀌어가고 있죠. P2E 방식. 네. 그러니까 즉 플레이 투 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런 식의 어떤 게임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이제 광고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TV 속 광고를 보시면 한 거의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절반이 거의 게임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게임 유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게임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미래 성장성은 명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요 회사를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잡아봤는데요. 이게 네. 고스트 스튜디오라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원래 사명은 미투젠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잠깐 보면 네. 해마다 그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회사인데 배당 성향도 굉장히 강해요. 작년 배당 성향이 거의 62%였습니다. 그러니까 1,900원에 이익이 난 주당 순이익의 1,900원에 62%를 배당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그러니까 연말 배당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이 회사의 지금 또 전반기 실적이 이미 전년도 대비에 비해서 또 좋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또 배당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회사가 조금 더 하반기에 좀 주목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게임주 네.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까지 또 콕 집어두셨어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잘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팀장님, 사실 이 게임주들이 뭐 P2E 모멘텀으로 굉장히 또 핫했었던 때가 네.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주가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좀 PBR이 많이 낮아진 것 같긴 네. 한데 좀 담아봐도 될 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담아볼 종목들 일단 정말 저도 딱
뽑고 싶은 거 한 종목이 있긴 한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말 쉽게 잘 갈 수 있는 종목 딱 하나 있습니다. 네오위즈입니다. 사실 이제 한 달 이내에 100만 장 판매를 올렸다는 기사가 나왔고 좀 약간 평가가 좀 갈리긴 했었습니다. 한 달 만에 겨우 100장이라니 라는 이야기도 견지고 있는데 사실 100만 장이라는 수치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한 달 이전에 넥슨 게임즈에서 발매했었던 데이브 더 다이버즈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1년 넘는 기간 만에 200만 장을 팔았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럼 100만 장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그 단기적인 어찌 보면 성장성에 대한 이 실망감 때문에 약간의 하락분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100만 장 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또 있어요. DLC라고 해서 추가 컨텐츠까지 네오위즈는 또 판매가 들어갑니다. 자, 100만 장 통해 가지고 네오위즈 손익분기 구조 돌려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DLC까지는 순이익이에요. 추가적으로 이익까지 발생할 구간에서 주가도 싸고 지스타까지. 그럼 네오위즈 상당히 좋은 주가와 좋은 종목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 구간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했었던 섹터가 AI, 로봇, 시위 얘기해서 어찌 보면은 인력을 좀 대신하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적용될 곳이 바로 게임주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여타 이 위메이드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AI를 통한 개발도 여지껏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NPC라고 이제 게임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 신산업이 적용될 곳이 바로 게임주기 때문에 이 저가권에 있을 때 좀 저렴하다고 평가될 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제 지스타에서 어떤 대작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은 달라질 겁니다. 성공률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중국이냐, 휴대폰 매출이냐, 아니면 패키징 매출이냐 여러 부분으로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어느 정도 이 기업의 안정성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 혹은 수익성을 좀 거두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마찬가지인 관점으로 게임주 한번 담아보셔도 좋은 가격대 내려왔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시장이 좀 부진했던 만큼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분과 함께 또 꼼꼼한 전략 세워봤으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